그 법 28조 제2항을 보시면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4, 5, 5호 가산금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체납 강제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그래서 각각 개별법으로 법률을 규정을 해야만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 가산금 징수한다든지 체납 강제 징수는 할 수 없다. 항상 이런 강제적인 거는 행정기본법에 근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행정상 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럼 개별법에 근거를 둘 때 어떻게 두느냐? 뭐 주체가 국가이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를 것이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의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여기 우리 법령기반 심사 기준에서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른다 옛날처럼 하는 경우는 뭐냐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박스 있죠, 밑에 박스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과세 자료의 이용, 대금 지급 정지, 관어사업 제한, 명당 공표, 요게 국세랑 달라요.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다. 명당 공표할 생각 없고 관어사업 제한할 생각 없으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입법예는 73페이지에 의료기기법 38조의 2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74페이지 Q45번인데요. 이 과징금 규정이 이제 법에 행정기본법에 들어온 거는 모든 이제 공통된 제도가 다 들어오는데, 부담금은 기본법에 있어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근데 과징금은 없었거든요. 과징금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종류의 과징금도 있고, 그 다음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에서 과징금이 있고, 이건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그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는 불법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을 때 그 과징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정기본법에서는 셋 다 아울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종류를 나열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행정기본법에서 세 개로만 나열하면은 발전을 못한다라고 해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넣을 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뭐 미련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적은 29조였거든요.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게 있는 법이 있고 없는 법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얘는 개별법이 없어도 국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강제징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 분할 납부나 그 뭐죠? 연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행령 밑에 시행령 보면은 아니다. 여기 아니고 잠깐만요. 뒤에 76페이지 그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뭐라고 되냐면,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 알아서 더 정할 거 있으면 정하라는 거죠. 이게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없어도 할 수는 있다. 근데 더 세부적인 알아서 정하시고, 우리가 고시로 서식은 줬어요. 77페이지. 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47번, Q47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7조 1항에서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 납부나 연기를 신청하도록 했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도 그럼 무조건 발려야 되냐. 굳이 뭐 이런 거죠. 강행 규정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 잘 안 해주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는 하긴 좀 뭐해가지고 그냥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잖아요, 이 법은. 그래서 알아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냥 물러섰죠. 강행 규정은 아니다. 신청 기한이니까 해주려면 해줘라. 그러나 오른쪽 79페이지 납부 기한이 이미 도가 있어요. 도가 있는데 그때서야 막 연기해달라, 뭐 분할 납부해달라 하면 되겠나? 그건 안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좀 하기 부담되니까 79페이지 맨 밑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행정기본법 시행령 그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기본법 시행령 7조 한꺼번에 분할 납부 시켰더라도 한꺼번에 징수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 체납한 경우는 분할 납부를 처리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는 거에 서로 안 맞는 거죠. 기한 넘어서 안 내면
했던 것도 거둬들일 판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Q49번 정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연기 못하나요? 할 수 있다. 그 세부 사항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 다음 행정상 강제. 행정상 강제는 기본적으로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본법에 제30조 1항 갖고 해서 막 개념 정의를 해놨다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 아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예요. 이거는 개별법에 근거해야만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적인 상황 중에서 공통된 거는 여기에 담았으니 그거는 개별법이 없어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를 할 수 있는지는 개별법에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있다고 쳤을 때 개별법에 있다고 쳤을 때 절차는 이 법에 따른 개별법의 절차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이 없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시작은 개별법이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이 법 따를 수 있다. 시작만 있다면 그런 내용이고 그 Q51 85페이지 중앙행정기관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의 하나는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나요? 왜냐면 왜 이런 질문은 진짜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31조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에 의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의 하나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하니까 행정청은 있잖아요. 행정청의 범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뭐죠?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청은 A도 되고 B도 되니까 국가도 지방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각자 자기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세, 지방은 지방행정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가의 사무인데 위임을 받아서 지방의 행정 조치가 됐을 때 그러면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될 수 있나? 안 된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까 보면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하나 법률 혹시 수단이 많았잖아요. 명단공부도 하고 간호사업 제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 안 들었을 때 이제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Q52번 직접 강제랑 즉시 강제랑 뭐 한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건 딱 기준이 하나죠. 의무 위반일 때 의무를 위반한 거를 일 때 행위는 똑같아요. 뭔가 가서 때를 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거 폐쇄시켜버리고 영업소 폐쇄하고 이런 건 봤을 때 뭔가 강제니까 이게 즉시 했는지 직접 했는지는 그 사람이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 행위를 했으면 직접 강제고 의무 위반한 게 없는데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즉시 강제다.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한다든지 이런 게 직접 강제로 될 수가 있어서 87페이지에 예시를 또 잘 해놨어요. 직접 강제는 식품위생법 폐쇄 조치, 영업소 폐쇄 조치, 미신고 무허가 영업의 경우에 즉시 강제는 소방에서 그 사망을 보시면 다른 것도 있지만 주차 정차된 차량 물건 제지 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적법 주차에도 불법 주차하고 있는데. 깜빡이네. 이런 거고요. 자 넘어가고 그 밖의 행정작용. 그 밖의 행정작용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수료 사용료가 있는데 수수료 사용료는 여기서 굳이 예시가 없더라고요. 알아서 잘 하나 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법에 수리 여부라고 규정이 있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요? 일단은 그렇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비가 안 돼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예시로 90페이지 박스에 보면 이렇게 별표해가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 사망 등 사망의 사망 경유 신고인데 여기 가족관계 등록법에 보면은 출생 신고 사망 신고할 때 수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황전선 그때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 강하게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닌데 수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괄호 안에 이제 행정 34조에 보면 가로 안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법문은 가로 잘 안 넣으려고 하는데 그분 때문에 들어갔어요.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비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얘는 이제 대법원 소관이잖아요. 우리가 못 건드린다.
그래서 얘 때문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수리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게 이제 반대예요. 왜냐면 정비가 덜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수리 여부를 우리가 보겠다. 그 91페이지에 건축 신고가 있는데, 건축 신고를 보면 신고 수리 여부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원래는 건축 신고에 수리 여부, 신고 수리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없었는데도 판례에서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수리 여부가 들어왔죠. 왜냐면 이 건축 신고가 되면은 막 20개 정도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제가 될 정도면 신고지만 수리를 요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해 신청과 재심사는